오늘은 은퇴자분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그래서 네. 그 사기 범죄의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은퇴자분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 저희가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심상치 않게 접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많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은퇴하시게 되면 일단 안정적이고 고정된 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자신과 가족의 생계, 그다음에 노후 대책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정 수입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은퇴하시고 쉬시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조바심이 많은데요. 네네. 사기 범죄자들은 그 은퇴자분들의 심리적 허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일반인보다는 그 사기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기라는 게요. 딱 보면 내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었을 때 상대가 다가오면은 이게 딱 마주치는 마음이 거예요. 흔들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하신 다음에 은퇴를 하신 다음부터 야,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앞으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고 있을 때 이 악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그렇죠? 심리를 노리는 게 이제 은퇴자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퇴자분들은 퇴직금을 비롯한 이 현금 보유가 또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퇴직금을 받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이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것 또한 이 사기범들이 노리는 하나의 이유이겠죠. 그렇습니다. 사기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결국은 현금입니다. 그렇죠. 은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가지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사업 자금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 자산이 많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기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다달이 받는 연금형으로 돌리던지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자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 주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은퇴자를 노리는 사기 범죄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동산 사기, 그다음에 투자 사기, 프랜차이즈 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프랜차이즈 사기. 먼저 이 부동산 사기. 제가 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듣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동산 사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경우,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가장 피해도 많고 하는 경우는 바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요.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좀 들어주셔도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획부동산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획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자나 물주는 사실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일단 유사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갈 바지사장을 두고요. 그 바지사장 밑에 많은 행동책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허수아비 사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 기획자가 나서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유사시 들어갈 사람을 모집해 놓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더 일반 행동책보다는 더 많은 대가를 주겠죠. 결국 들어가는 사람은 바지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들은 지방에 있는 큰 땅을 싼 값에 삽니다. 그 싼 값에 산 그 땅을 행동책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처럼 전화로 하거나 또는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원래 산 가격의 최소 10배에서 20배, 30배 등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팝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000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팔면 사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기는 아니지요. 왜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그렇죠? 왜냐면 전 사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는 그렇게 원금을 만약에 10,000원짜리라는 걸 알면은 속상하죠. 사기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원금이 이거 사실 9,900원이에요. 99,000원이에요 하고 9,900원이에요 하고 10,000원에 샀으면은 잘 샀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일반인이 10,000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사기가 되냐면요. 이들은
10,000원짜리 물건을 10만 원, 20만 원에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선다. 네. 이 근처에 대형 리조트가 개발돼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네. 또는 이 근처에 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등 네. 각종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진짜 이게 들어올까? 사기가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한테 걱정하지 마라. 등기를 해준다라고 하고 실제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근데 그 등기부 등기가- 등본에 예.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사기가 아닌가 하는데 그 올리는 과정은 바로 더 다른 사기를 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 됐다는 건가요? 그 등기부 등본에 올린 건 사실인데요. 네. 이 사람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막 싼 값의 땅을 거짓말로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전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고객님, 저희 뭐 어디에 좋은 땅이 있어서. 저도 받아봤어요.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됐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선생님이 사시죠. 왜 저한테 그 정보를 주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는데. 예. 어쨌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경륜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죠? 네. 은퇴 연령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이 왜 이런 사기에 이렇게 쉽게 걸려드는 걸까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회적 경륜도 많으시고 사회적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와. 왜냐하면 사기 범죄자들은 그들의 그 은퇴자분들의 많은 지식 경륜을 감안해서 더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뭐를 해서 먹고 살까를 고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고 이분이 주식을 해볼까 했는데 주식은 사실 어렵다는 말도 위험한 있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사업을 했던 경험도 없고 실패를 하면 어떨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없을까라고 마음만 갖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사장님 좋은 물건 있습니다. 이런 거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전화를 받으시는 내내 의심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기가 많다는데 혹시 이게 사기가 아닌가 하고 끊으셨어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 이게 진짜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한번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말대로 진짜 맞는지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무실에 가셨습니다. 네. 가니까 그분 굉장히 반가워하죠. 그 네. 사무실도 번듯하고. 네. 근데 오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사장이라는 분한테 모시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바로 오전에 얘기했던 그 땅을 사신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사장이라는 분이 한마디로 짧습니다. 뭐라고? 그 땅 오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십시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네. 사람 심리가 그리고 좀 잡지도 이상하잖아요. 않습니다. 그렇죠. 돈 그 갖고 낚시하시는 분은 왔는데. 알겠지만 네. 어떤 고기가 제일 큽니까? 놓친 고기가 제일 놓친 크죠. 고기가 제일 그렇죠. 큽니다. 네, 더 갖고 싶죠. 예,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사기인데 이게 혹시 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내가 내 의심 때문에 놓친 게 아닌가 계속 찜찜해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 선생님이 살려던 그 땅을 샀던 계약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네. 2시간 내로 안 오면 그 땅은 지금 다른 사람이 분한테 없으니까 빨리 먹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이 그 전까지 사기가 아닐까 했던 의심을 다 한편에 날려버리고 그렇죠. 급히 돈을 은행에서 퇴직자금, 사업자금 했던 걸 갖고 가서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그 땅을 사신 게 1억 8천입니다. 그게 원래가 얼마짜리? 원래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어떡해요. 그 퇴직자금을 그분은 평생 한 방에. 모은 돈, 퇴직금을 네. 한 방에 날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 미운 것 같은 게요. 그렇죠. 정말 그 은퇴자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한 심리를 너무나 잘 파고들어서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은퇴자분들을 그렇죠. 노리는 사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 사기의 유형 네. 중에 하나는 일단 진짜로 마음이 네. 내 마음이 좀 공허한 그분을 무엇인가가 맞아요. 꽉 채워줄 때 분명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기에 네. 당하고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요, 법무사님, 네. 우리가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전화로 오는 사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화요. 네, 전화로 오는 사기는 100% 사기라고 보시고,
또 하나가 그 일반 지인을 통하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기 범죄자들은요, 요만한 틈만 있으면 접근합니다. 은퇴를 하시면은요, 동창회 무슨 향후에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가십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이 땅을 사라라고 강요하는 건 초보자입니다. 잘 안 속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 투자해서 했더니 돈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재미를 봤다. 그러면 그렇게. 혹하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그럼 나한테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라고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좋은 정보 있다? 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왜 사기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얘네 사기 범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과 단기간에 그러니까 몇 배의 수익이 올릴 수 있는 정보를 두 사회자분들이 아신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라면? 사겠죠. 네. 얼른 본인이 먼저 사셔야죠. 그렇죠. 본인이 제일 먼저 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거네요. 전화 좋은 땅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 예, 선생님이 맞습니다. 사시죠. 왜 저한테 전화 주고 그러세요? 본인이 제일 먼저 사시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정보가 있다고 그렇죠, 알려주게 그렇죠. 됩니다. 전화로 친절하게 모르는 제3자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럼요. 접근해서 알려줄 필요가 그럼,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요새는 다 알려줍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사기당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현장에 안 가고 그냥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그 지역 주민이나 중개업자분들한테 시세가 얼마냐, 과연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기 범죄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가서 알아보면 좋은 정보가 흘러서 값이 올라갑니다. 절대 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딱 밑밥을 뿌려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아이러니가 또 발생을 네, 하네요. 어떤 예. 나는 그 사람을 사실 처음부터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네. 그렇죠. 일단 전화로 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네. 뭐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니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네. 거의 다 사기다. 말이 안 거기는 되니까요. 제가 장담하겠는데 네. 100% 사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전화 말고 현수막 같은 거 네. 거리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를 투자하면은 뭐 수익률 몇 프로 보장, 네.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사기를 치려니까 더 화려하게, 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고수익, 앞에 있는 안전성은 무시하시고 네. 뒤에 있는 고수익만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순간에 사기를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 제가 보면서 사실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5천만 너무 많이 원에 보죠. 오피스텔 두 채, 네. 뭐 이런 거, 아니, 뭐 1억에 공장 뭐 그렇죠. 공장형 무슨 건물이지. 뭐 이런 네. 거 하는데 뭐 월 수익 얼마 몇 프로 보장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괜찮네라는 생각이 했는데 저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왜 나한테 자꾸 보게끔 저기다 걸어놨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한 번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그 부동산에 직접 땅이 있는 곳에 한번 가셔서 가봐봐. 시세도 알아보시고 관할 군청, 네. 구청 이런 곳에 가셔갖고 네. 이곳에 그럴 목적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딱 그 두 가지만 확인만 그럼요. 하셔도 뭐 웬만큼 사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기입니다. 이거 네, 투자 투자 사기. 이거 네. 투자 사기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 부동산 사기보다 이 투자 사기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이 좀 솔깃하시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사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사기사법이 있는데요. 대충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특허받은 기술인데 요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네. 미래지향적인 기술인데 네. 친환경적인 기술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뭐뭐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네네. 어느 순간에 갖고 도망을 가는 거죠. 참.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이건 속상하죠.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네, 무슨 맞아요. 특허 받으셨다고 미국 무슨 뭐 어디서 뭐 FBI도 아니고요. 뭐 어디서 뭐 받았던 뭐 특허 뭐 네. 증에다가 뭐 어디 막 이런 거 막 쭉 전시해 놓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은퇴 후에는 빨리 좀 돈을 벌어야겠다. 갑자기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런 마음에 이런 사기에 훨씬 더 좀 잘 걸려들게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 조급한 마음이 사기를 부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은퇴하신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까 내가 빨리 돈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사기 범죄자들은요 100%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진실을 90%를 놓습니다. 그리고 10% 사기를 섞는데 이 10%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좋은 특허다, 기술이다, 이걸 투자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그 특허가 진짜인지 특허청에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네.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이 있는데 그 신기술이 좋은 기술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하는 분하고 그 사기 범죄자의 차이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은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거고요. 사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도 하고 주식회사도 설립하고 직원도 모집해서 사업을 하는 척 하는데 그건 다 사기치기 위한 하나의 수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수익이 힘든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 사기 수법에 왜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 고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돈을 지급을 해준다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은행에 넣어도 사실 이자가 그렇게 그렇죠. 크지는 않습니다. 네, 전이죠, 전이. 희한하게 이들은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단기간에 빨리 사기를 칠 사람들은 월 5할의 이자, 5%의 이자를 줍니다. 그 장기적으로 할 게 보통 2%에서 3%의 이자를 주는데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기가 아닐까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소액을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통장에 매달 지정된 날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이게 사기가 아닌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앞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눈이 보이니까요. 예, 눈이 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돈을 빨리 투자를 안 하면 얘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렇죠. 본인 돈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건 도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 도박을 처음부터 내가 도박 같은 걸 했을 때 돈을 만약에 잃었다. 그럼 그 누가 도박을 하겠어요? 그럼요. 본전 생각도 안 나는데 처음에 돈을 따다가 그다음에 잃고 하면 본전 생각도 나는 거고 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도 갖게 되고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흡사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저희가 이해가 쉽게 이 사례랑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은 사실 소개받은 거는 본 친언니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언니분이 이 친동생분을 사기치려는 건 아니고 친언니가 돈을 투자해보니까 진짜 수익이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동생분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돈을 지급받으니까. 네. 진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분도 처음에 이게 사기가 아닐까, 아무리 친언니가 했 얘기라도 사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셔서 1,000만 원을 놓습니다. 1,000만 원을 놓는데 이 당시 퍼센테이지가 약 월 3부의 투자 환급금이라고 걸 두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은데 네. 사실 은행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헐값에 매도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걸 채권 추심을 통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아이템을 했습니다. 네네. 처음엔 이게 과연 될까 그랬지만 가서 투자 설명회도 듣고 진짜 회사가 설립돼 있고 직원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 보다라고 의심하게 된 겁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했지만 나중에 1년 6개월을 통해서 총 거의 3억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가 있냐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은 금액이 한 1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이 더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표이사 전원이 사기죄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나마. 근데 그게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뭐 분명히 대출을 받든지 막 이래갖고 막 하셨을 텐데. 근데 이런 사기 피해자 사기를 당하고 나면 사실은 이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형사처벌 받는 정도로 만족을 하고, 왜냐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돈 다 빼돌리고, 소위 만세를 부르죠. 이미 뭐 사기라고 하면 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투자 사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사기를 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안정적이며 고소득이란 말을 항상 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은퇴자분들이 제일 조심하실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나는 게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사기에 걸리게 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서 그 투자한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게 좋은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허점을 노리고 들어가셨을 때 본인은 잘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욕심에 눈이 머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이성적인 판단을 낼 분이 뭐냐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한 10년 정도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3분만 들어도 그쵸, 이게 95%는 사기다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사기, 또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 알아봤는데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나 계시거든요. 은퇴하신 그렇죠? 분들이 이제 창업할 때도 프랜차이즈 네, 많이 맞습니다.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에 현혹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은퇴하시는 분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사업을 해도 사업이 성공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사업을 막상 시작하시고 노력을 하시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네. 안정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많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물론 그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많은 대가를 주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프랜차이즈 사기, 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사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과점 같은 게 사실 괜찮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는 제과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모 업체 같은 게 굉장히 네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소규모 제과점인데 이걸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속여서 투자자들한테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네. 또는 개인이 약국을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약국 사업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그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면서 매달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럼요. 좀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약국 이런 느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랜차이즈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정말 여러 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결정을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프랜차이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입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가맹점 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그 정보 공개서를 가맹점주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보 공개서를 주지 않는 것은 일단 사기 위험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보 공개서라는 게 뭔가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무슨 사업 매출이니까 가맹점 현황들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 정보. 겁니다. 본인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네, 정보를 이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되겠구나. 예. 근데 문제는 사기를 치려는 사기 범죄자들은 그 정보 공개 자체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해 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시고 싶다면 본인이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 가맹점을 10군데 이상 알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그 가맹점주분한테 이게 맞습니까? 거기들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창기.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판이 좋고 그다음에 주위에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를 비용이 들더라도 네. 어차피 하시려면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사기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은퇴자를 노리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악종 범죄죠. 이게 사실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너무 못된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자, 법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죠. 예. 네.
사기를 은퇴자를 노리시는 사기 범죄에 당하시지 않게 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그 심리적 허점을 가져가게 되고 심리적 허점이 그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과하게 되면 바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눈이 머는 순간에 사기 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몸이 아프면 편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분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상담을 하실 때도 대면대면에서 문 열고 들어오신 표정이 뭔가 방문하지 말아야 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전혀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변호사나 법무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사기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법무사님과 함께 이 은퇴 후의 사기의 유형,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되게 와닿습니다. 심리적인 조급함을 가지면 역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욕심, 그리고 또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